찾죠. PD를 찾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대목이 근거가 뭐냐. 조선에서 온 신학생들이 커피와 포크 등 저의 관심은 커피입니다. 뭐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걸 하셨는지 그 출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한 2, 3주가 걸렸나요? 결국 PD랑 통화를 했고 PD도 자기가 쭉 봤더니 자기 기억으로는 포크나 이런 사용들의 얘기들이 서신을 통해서 한번 나오는데 커피는 없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기록은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물증은 못 찾았어요. 물증은 못 찾았지만 1840년 되면은 저때 베르네 신부가 이미 예수의 사람들이 와서 레이니용 섬을 거쳐가지고 상해로 들어가서 혹은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벌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베르네 주교입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이분이 예수회인데 처음에 이분은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셔서 베트남에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쫓겨나요. 워낙은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함대가 와서 너희들 우리 프랑스 신부를 처형에 따르면 우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폭격을 하겠다. 그래서 추방을 시키죠. 베르네 신부가 추방이 돼서 다시 배를 타고 자기의 나라인 프랑스로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가다가 이 배가 난파가 돼요. 난파가 돼서 정말 죽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난파가 돼서 흘러 들어가서 눈을 뜬 그 섬이 바로 레이니용 섬이에요.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써드리는 이유는 검색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레이니용.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이게 바로 부르봉 섬입니다. 부르봉 커피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섬과 관련된 것이 프렌치 미션이에요. 프렌치 미션 얘기가 나오면 탄자니아가 나와요. 그리고 프렌치 미션이 나오면 그 다음에 커피의 품종이 버번이 되는 거예요. 버번종. 버번종의 기원인 거죠. 그래서 티피카와 버번과의 나누는 시점을 이렇게 프렌치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베르네 신부가 해변에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거기서 한참을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뭐라고 깨달음을 얻어요? 아니, 내가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초창기에 예수의 심정으로 고난을 자처하러 베트남까지 갔는데 겨우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냐? 야, 내 배를 난파시켜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내가 여기 이 레이니용 섬의 해변에 걸쳐서 그나마 또 한 번 목숨을 건진 것은 이거는 또 주님의 뜻이다. 내가 베트남으로만 안 가면 됐지. 야, 나는 다시 간다. 그래서 이때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또 동양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가요. 갈 때 그 배를 타고 또 마카오에 잠깐 멈추죠. 레이니용 섬에서 인도양을 건너갔고 마카오에 일단 거기에서 전진기지 스페인, 포르투갈, 서양의 전진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이제 상해로 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제일 많은 거래처가 일본이었죠. 일본의 나가사키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베르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서 딱 와서 마카오에 딱 도착했을 때 김대건 신부를 만나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조선에서 온 신학자들을 일부 가르치죠. 이 운명이에요. 바로 그 베르네가 상해로 막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 당시에 이제 교황청에서 명령이 나오죠. 베르네 신부한테 주교를 주죠. 주교를 주고 조선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186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정확한 기원은 철종 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1861년 4월 7일에 처음으로 커피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가 한국학연구원의 이완범 교수가 한 5, 6년 전에 벽이신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5, 6년 전부터 한국 커피의 기원에 베르네 신부님이 등장하는 거고, 같은 그 한국학 연구소에 이한번 교수가 그 논문을 쓴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름을 이길 누구죠? 이길상 교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커피에 관련된 그 논문들을 많이 쓰는데 참 주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길상 교수가 오마이뉴스에다가 하는 그 글들은 잘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논문거리도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연 속에 베르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교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실 땐 주교의 타이틀로 오시거든요. 주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순교를 하시거든요.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건 종교 문제를 떠나서 커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생활상은 잘 봐야 돼요. 커피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국 커피의 역사. 그래서 1848년에 윤종희 선생이 이제 쓴 거죠. 헌종 14년에 벽의신편이란 책이 나와요. 자, 벽의신편 책이 헌종 때 나왔다. 저 책에서 커피라는 기록이 처음 나와요. 가비. 한국 사람이 쓴 책에 커피가 기록되는 최초의 책이 1848년 윤종희 선생이 쓴 벽의신편입니다. 자, 퀴즈. 한국의 우리의 기록물 중에 가장 먼저 커피, 음차에서 갑이라고 쓴 표현은 어느 왕 때 쓰여집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고종? 아니, 여기 헌종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 벽의신편 1848년에 본 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비. 그러니까 커피를 갑이라고, 이게 벽의신편의 5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딱 내서 우리나라 어느 나라 왕 때 커피가 제일 먼저 기록되나요? 헌종. 퀴즈 대회 좀 나가세요. 자, 여기 넌센스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은 제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쓴 글에 헌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벽의신편을 찾느라고 고생을 무진장했는데 얘가 증보가 됩니다. 증보가 됐는데 벽의신편에 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 5권은 철종 때 쓰여져요. 철종 때. 그래서 그게 기사가 어려워요. 헌종 때 처음 쓰여진 벽의신편에 증보를 하다 철종 때 가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책은 헌종 때 나왔지만 커피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 상황이 벽의신편 안에 들어가는 시기는, 쓰여진 시기는 철종 때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베르네 커피, 앤드 커피, 그리고 박영순을 치면 검색에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사를 쓸 때에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기사로까지 쓰이는 것은 나름대로 다 그 출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비가 됐고, 내용은 그거예요. 나라님이 얘기하죠. 야, 중국도 무너진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서양의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서학 학문인 줄 알고 받아들였더니 주님을 찾고 앉았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제사를 못 지게 하죠. 이 귀신 위패를 못 모시게 하는 거예요. 위패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은 거기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드리는데, 천주교는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이 빚어져서 처음에는 서학인 줄 알았어요. 학문인 줄. 근데 나중엔 종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헌종이 묻는 거죠. 야, 얘들 이거 허용해도 돼? 그랬더니 바로 이 책을 쓰면서 얘기하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니? 이 책은 다 본인이 조사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책들을 다 옮긴 거예요. 중국에 있는 지구전요라든가 이런 책에서 우리가 옮겨봤더니 필리핀 있잖아요. 필리핀에 스페인에서 처음엔 신부들이 오더니 나중에는 군대가 들어오더니 필리핀 사람들 먹는 작물을 다 베어버리고
커피라는 거를 심더니만 걷어서 다 가져갑니다. 서학 이른바 코쟁이들을 허락을 하게 되면 우리 작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먹을 거 다 가져가서 나라가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서 이제 천주교의 탄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남고 베르네 신부가 한국까지 들어와서 활동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우리나라는 상복 문화가 있어서 상복을 하고 지나가면 말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벽 안에 키 큰 신부님들이 모두 다 상을 치르는 상복 차림을 하고 이제 돌아다녔다는 것, 그거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추정인데 볶여서 들어왔을까, 생두로 들어와서 볶았을까? 라고 한다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스팅 한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을 볶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어렵게 박해를 받았던 그 신부님들이 금방 콩 볶는 것이 들통났을 거예요. 천주교는 기록이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베르네 신부님은 일일이 다 본인의 그 기록을 다 남겼어요. 큰 책으로 2권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궁금하시겠죠? 논문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가 베르네 신부 철종 때 왔고, 야, 그게 1861년 4월 7일 날 서신을 통해서 누구 인편에 보낸 걸 잘 받았다. 야, 명확하다. 자, 그러면 이제 최초로 커피를 마신 곳은 어딜까? 지금 인사동으로 보는 거죠. 인사동에 구체적으로 천주교 신자의 집에 숨어 계시다가 거기에서 바로 이제 결국은 충정로 쪽으로 가서 시장통에, 사람이 많은 시장통으로 스며들어서 상복 처리를 하고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밤낮 포교를 했다. 요까지는 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요까지만 하고 지금 좀 큰 그림 보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논문을 생각하면서 보셔야겠죠. 아, 뭐가 새로운 것일까? 내가 논문을 쓴다면 물론 이제 실험 논문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서지 연구를 통해서 하는 비판적인 시각의 논문을 쓴다 할 때는 논문 쓸 것이 굉장히 많다. 또 뭐가 있을까요? 최초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커피나무가 심어져서 커피나무가 키워진 때는 언제 어디일까? 관심 없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는 건데, 이제 저걸 보면서 천주교 쪽을 한번 훑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김대건 신부님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를 제가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요 위에 거 가지고 혹시라도 사진을 찍으실 분이라면 이게 한국 천주교의 그 흐름을 쭉 봐야 돼요. 신유박해 때부터 1801년부터 지금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오고 서양 신부들이 오고, 서양 신부들이 왔을 때는 커피가 왔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예수의 신부들은 커피가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를 항상 갖고 다녔죠. 그런 흐름을 쭉 보다가 그다음 김대건 신부님의 얘기도, 김대건 신부님이 1840년에 뭐 마카오로 가고 그런 부분에 커피는 어디서 걸릴까를 또 보다가, 그다음에 병어박해에서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천주교를 계속 추적을 하다가 여긴 지금 제가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록만 하지 제가 강의는 잘 안 쓰는데 이제 프랑스 베르네 신부를 보게 되고 바로 이 논문을 제가 봤던 거죠. 이 논문, 이한번 교수의 이 논문이 제 커피 인문학의 커피 한국사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논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이따가 논문 찾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저 책부터 읽어보셔야 이제 이기상 교수가 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원문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냐면, 어떻게 커피가 예수의 신부들한테서 경복궁으로 건네졌을까예요. 경복궁의 커피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1884년도에 경복궁에 있던 호로스 알렌이 고종의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자기가 책을 내게 되는데 거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1884년에 경복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야, 내가 경복궁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때 경복궁에 외교 사신이 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사람들이 오면 경복궁에서 샴페인 씨가 커피를 내놨어 라는 기록을 남기죠. 이게 1884년에 경복궁에서도 커피가 공식적인 음료로 제공됐다라고 하는 명쾌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1861년 4월 7일 베르네 신부가 인편을 통해서 커피를 받았고, 이것이 1884년에 그로부터 한 23년 뒤에 경복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고, 이제 그 뒤에 12년 뒤에 아간 파천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죠. 고종이 아간 파천 때 커피를 드셨다고 하는 것. 지금 다 여기에 있죠. 우리의 궁금증은 1861년 베르네 신부의 커피가 어떻게 경복궁에 공식적인 음료로 들어갈 만큼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야, 우리나라의 커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워낙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구나. 서학을 받아들이고 글자를 아는 식자층이 받아들였고, 거기에 처음에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양반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궁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궁에서 귀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음료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거꾸로 한간으로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한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커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료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김옥륙 독다 사건의 조선왕조실록의 커피가 김옥륙 독다 사건에 나오지만 나중에 1917년 그쯤에 연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종 때 나라님이 백작 이완용에게 하사하는 것이 갑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와 관련된 커피라거나 커피와 관련된 기구는 이제 귀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이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육군 준장한테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 또 커피 6위 세트예요. 정주 6위 공장에서 나온 커피 세트.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60년, 70년대를 지나면서 제 기억에도 저는 이제 제 아버님께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셔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안방 옆에 이렇게 가면은 찻장 위에 항상 각설탕이 이렇게 있었고, 저 손 대지 못하게 높은 데 올려두시면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타고 올라가서 각설탕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언뜻 제 기억에 그냥 이렇게 드실 때는 홍차 같은 걸 주셨는데 어느 날 뭐 좀 분주해지면 커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커피가 우리 일상에서 귀하게 손님 대접하는 음료가 된 데에는 우리나라 커피 초창기의 문화와 유입 경로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전껏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커피 음료에서 커피가 귀하게 대접받았던 이유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써보시면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861년에 커피가, 숨어 지내던 베르네 신부님의 커피가 어떻게 떳떳하게 경복궁에 들어가서 귀한 음료의 대접을 받게 되느냐. 그 사이에는 고종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베르네 신부님에 대한 얘기인데 쭉 넘어가고 이겁니다. 나중에 고종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고종의 생모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고종의 유모였어요. 고종의 유모, 그 다음에 그 유모의 딸까지 모두 천주교 신자였고, 유모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어머니는 워낙 고종이 이게 왕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하응이 정말 그 영화를 보면은 시중에 가서 바보인 척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고종이 밀었던 큰아들이 아니라 양저로 갔던 이제 차남이 왕위에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은 차남으로서 왕위에 오르고 어머니의 마음은
큰 아들이 오르든 둘째 아들이 오르든 정치적이지 않죠. 그냥 오로지 내 아들이 그 민씨 집안들이 다 장악한 저 데뷔전에 저 잔소리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구술했나요? 아니에요. 신부님을 불러다가 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들도 정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천주교의 서적에는 나와요. 민마리아가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신부님을 불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제 그런 인맥이 경복궁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타고 커피가 경복궁까지 가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커피를 드신 최초의 조선인은 고종이 맞을 것 같다. 다만 아관파천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부의 서한 내용입니다. 서한을 보내서 커피 보내달라, 위스키, 그리고 여기 미사용 포도주 보내달라, 그리고 꼬냑은 왜 보내죠? 보관이 오래되죠. 그리고 꼬냑에다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꼬냑도 보내달라. 리브르가 얘기하는 건 0.5kg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파운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들 한번 쭉 보시고, 한국 이름으로 장경일이죠. 베르네 신부님의 모습. 이게 이제 고종의 독다 사건, 그리고 커피를 공부하시고 커피 쪽이 김목룡 독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걸 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느낌이 안 와요. 저도 이 고종왕조 실록에 이 1898년 35년에 오늘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조선왕조 실록의 조 날짜를 딱 보면 원문과 지금의 번역문이 다 나와요. 읽어보세요. 한 달치를.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런데 1898년이면 고종이 상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을 당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생일상을 못 받아요. 이게 생일상이었어요. 생일상이 자정을 넘어서 들어가죠. 수라상. 그래서 밤에 경복궁에서 밤에 생신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음식을 막 하는데 김옥육이라는 놈이 귀양을 가는데 앙심을 품고 약을 타야 되는데 이놈의 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귀비예요. 양귀비. 양귀비의 칼날을 이렇게 꽃에 이렇게 흠집을 내면 진액이 빠져나와요. 이게 아편이에요. 이제 요거를 잘 정제할수록 약효가 좋은 건데 그래도 이것조차도 지금도 우리는 재배를 못하죠. 요거를 한 1g이나 2g만 먹어도 정신이 몽롱한데 저거를 35g 한 양을 집어넣어요. 근데 느껴지시겠지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 놨다가 타서는 마시는 사람이 금방 알아채는데 김옥육이는 알았던 거죠. 커피에 강한 향이 있어서 커피 다리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에 가비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가비라고 하는 곳에 커피가 음차 소리대로 나오면 커피가 되고 이거를 먼저 중국에서 얘를 더할 가자 있다가 아닐 비자를 썼어요. 그래서 가비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음차를 하면서 가비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는 얘만 돌아갈 때 얘가 뭔지 모른다. 먹는 거를 의미하자 해서 입구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될 때에도 얘가 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배가 돼요. 그런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드시는데 귀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수록변을 붙이죠. 구수록변이 이제 붙이면 여기 임금왕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구수록변을 붙이면 얘가 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배는 커피 발음과 전혀라고 하면 좀 오반가요? 가비가 있는데 왜 가배라고 읽었을까 할 때는 음차에서 의미부여를 하느라고 가배란 이름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일본은 고이라고 불렀죠. 고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왕조실록을 읽으면 그날 밤 저 음료를 과연 고종이 드셨는지, 곁에 계시던 수라상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있죠. 순종은 드셨는지 이걸 알 수가 없고, 다만 조선왕조실록을 쭉 읽어보면 순종은 난리 나요. 거의 실신하고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서 바깥에서 어이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옥체는 괜찮으십니까 할 때 고종이 단호하게 대기하라 하죠. 그때 이제 나중에 보면 엄상궁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걸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진명여고를 세우시는 그 집안들이죠. 나중에 황후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커피 한국사를 공부를 하실 때는 기왕이면 그 주변의 역사, 명성하고 시해 사건부터 아간 파천까지 한번 쭉 그 내용을 쫙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 김옥육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누구냐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천민인데,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고종이 을미사변 때문에 3개월 있다가 밤에 태고라는 새벽에 가마를 뒤에 몰래 타고 저쪽 지금의 삼청동으로 나오셔서 지금의 그 세종대왕릉 동상 앞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릉까지 이렇게 두 개의 가마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우회전해서 구세군 앞에 쪽까지 가고, 구세군 앞에서 길을 건너면 여기 뭐가 있었어요? 제가 대답할게요. 명랑운동회 혹시 아세요? MBC에서 하던 명랑운동회, 변흥전이 사회보고 했던 그 명랑운동회, 옛날에 MBC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구세군 앞에 거기 있고, 바로 그 언덕 너머가 러시아 공간이 있었던 곳이죠. 글로 이제 새벽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러시아 공간으로 갔을 때 러시아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말 하는 사람 잡아라 했는데 바로 김옥육이가 가서 통역을 해주게 되죠. 자, 기가 막히죠.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들어온 김옥육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김옥육이는 사진까지도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라요. 대단한 수완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을 하도 많이 받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귀양을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커피의 기원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아간파천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스 손탁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빠지죠. 지금은 이제 다 온통 베르네 신부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왜? 세상이 보여요. 왜 예수회는 왜 탄생했으며,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커피 세계사를 만나게 돼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드라마, 쇼군이라고 하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6화까지 나왔는데 커피 하시는 분들 봐야 돼요. 그때가 뭐냐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 통일을 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렇게 이제 두죠. 그러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가 막히게 이제 천하 통일을 하게 되고, 요때 뭐가 있냐면 포르투갈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나가사키에서 이제 막 짐을 풀어가지고 일본이 서양의 세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커피 쪽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가 왜 포르투갈을 쫓아내고 네덜란드가 되었는지, 네덜란드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배가 난파돼서 효종 때 제주도에 상륙해서 13년간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멜이잖아요. 이제 다 그쪽의 얘기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구마모토에서 나타나서 샤슈번 조슈번 해가지고 얘들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그쪽 세력을 침몰시키죠. 그리고 나서 모든 정권을 메이지 천황한테 주고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는 거고, 그때 그러면 메이지 유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양의 문물을 갖고 들어오고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가 총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 그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일본 사람들은 체구가 너무 작다. 600년간 해오던 육식을 금하는 것을 해체하죠. 우리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 그런데 고기를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유를 먹기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우유는 잘 먹나요? 우유가 비릿비릿해서 못 먹죠. 그럴 때 이제 메이지 그쪽 정부에서 그러한 광고문을 내죠. 야, 우유 먹기가 너무 비릿하면 커피를 섞어. 커피를 섞으면 괜찮더라 라고 하는 광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알아두면 이제 나중에 일본 커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쉬워지고, 여기 선배들 중에도 고베 커피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계세요. 고베 커피. 그리고 먼저 여러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 궁금하시면 단국대에 들어가셔서 단국대 커피학과에서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오늘 쉬는 시간이 없이 쫙 가서 굉장히 짜증나시네요. 그죠? 아, 이거 참, 이게 두 번째 시간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쉬어야 되는 거죠? 왜 가만히 계셨어요? 쉬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자, 우리 잠깐 5분만 쉴까요? 환기도 좀 시키고. 예, 시겠습니다.